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31회 합격하게 된 김용식입니다. 먼저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직장생활에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일단 좀 회사 내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싶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퇴사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원은 1월 중순에 등록하게 되었고, 처음에 등록할 때 미리 등록하면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방문하자마자 바로 접수를 해서 한 2주가량, 정규반 수업 시작에 한 2주가량 먼저 교재를 보고 장판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총 공부 시간은 제가 130회 시험 준비할 때 공부 시간을 보니까 한 64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한 개인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과제하고 공부한 시간 한 500시간 정도 되고, 130회 이후에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무지가 좀 변경되는 바람에 못했고, 한 달에 100시간만 하자라고 했었는데 한 20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공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시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운동도 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술자리, 친구 모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육아에도 조금 시간을 못 내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좀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하철 아침 출근할 때 일단 저는 A4용지를 2번 접어서 주머니에 들고 갔어요. 출근을 해서 지하철 타면은 볼펜이랑 A4용지 들어가지고 장판지를 전날 외웠던 장판지를 쓰면서 갔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누가 보든 말든 일단 보는 것보다 쓰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서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쓰면서 출근을 했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 이제 밥 먹고 운동하던 시간을 좀 포기하고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지하철에서 A4용지에 적으면서 거의 장판지 위주로 출퇴근 시간에 공부를 했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일단 공부 시간에 최소한 3시간은 확보해 놓자. 집에 왔을 때 3시간이 공부된 상태로 퇴근을 하자라고 했고, 집에 와서는 이제 육아를 좀 하고 9시 이후에 뭐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한두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학원에서 도움이 됐던 점은, 공부를 제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내내 좀 스스로 공부 방법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용어를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과제만 하다 보니까 이 공부 방법이 맞나라는 의심을 들었었고, 중간에 기술 지침이라든지 다른 교재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조차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과제가 너무 많았고, 그 과제만 해서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학원에서 교수님이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반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앞에 합격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간 내에 3페이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작성을 하면은 교수님이 첨삭해 주시는 것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첨삭을 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이제 원생들이 더 잘 쓰신 답안들을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그 답안을 보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있거나 도표나 뭐 그림이 있으면 그걸 좀 제 답안에 조금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크게 제가 쓰는 스타일이 크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템 하나 추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건 좋은 아이템이다 골랐던 거는 무조건 제 답안에 넣으려고 특별히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 작성 시에 공통 아이템은, 일단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서브 노트를 과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하면 12문제, 13문제 과제를 하실 될 텐데, 좀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템들을 좀 중복을 시켰어요. 그 문제마다 아이템을 7개, 9개, 12개 만드실 텐데, 그거를 다 다르게 하면은
어차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유사한 문제는, 유사한 공정은 아이템들이 좀 중첩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었고, 그런 아이템들이 결국에는 용어로도 연결되어서 용어의 뭐 도해, 뭐 시공도에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정별로 뭐 그림이나 도에 사용했던 건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에 자신이 있어서 그림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좌측에 그림 그리고 우측에 도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그림이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사각형 4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 달아주고, 설명 달아주고, 밑에 한 줄 달아줄 수 있으면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그래서 지시선 이렇게 뽑아내고, 위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썼으면 중간이나 하단에 와서는 반대로 썼어요. 여기다가 또 그림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는 저는 수직선은 안 그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수평선을 긋고 수직선은 간격으로만 조절해서 그냥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자 라고 했고, 그리고 표 내에 그런 기입할 내용이나 숫자나 수치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를 그리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표를 그리고 숫자를 아무거나 썼습니다. 썼고, 이번에 철골 문제 나왔을 때도 관리 허용 오차, 그리고 한계 허용 오차 있었는데 저 한 3분의 1은 틀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단은 표식으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일단은 그냥 막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엑스트라로 현장 경험은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130회 때도 적지 않았고 131회 때도 좀 적지 않았고, 거의 아이템으로만 다 채울 수 있어서 특별히 현장 경험은 적지 않았고 적을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뭐 폼이 있다면, 일단 저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점수가 뭐 130회 때나 131회 때는 높지 않아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서술을 말씀드리면 일단 개요는 일단 1번, 2번 두 가지를 적었고 무조건 두 줄씩 적었습니다. 적었고 첫 번째는 1번은 무조건 문제를 그대로 따라 적었어요. 문제가 무슨 내용이면 이러이러이러한 건 똑같이 적었고, 두 번째는 이래서 뭐 필요하다, 요구된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만 적어서 거의 힘주지 않았습니다, 개요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 130회 때 제가 엑스트라를 전혀 적지 않았었거든요. 다 개요 쓰고 아이템으로 서술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엑스트라를 다 넣었어요. 두 번째 대제목 두 번째 요구 성능, 필요성, 뭐 시공도 라는 아이템을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가고,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저만의 노력이 있다면, 일단 서브노트 작성할 때 이 교재 보고 막 따라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나만의 그런 암기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좀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답안 작성에 좀 제가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 그리고 특이한 아이템 좀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 공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공해 아이템 중에 저는 지금 발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파 공사 내용을 또 넣었었고, 그리고 뭐 철거 공사나 용접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저는 아이템으로 뭐 스칼럽이라든지, 그리고 논 웰드 시스템 같은 남들이 잘 안 쓸 것 같은 아이템, 용어 공부하면서 나왔던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을 일부러 녹여서 답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저는 앞에 제 자리가 여기였어요. 제 자리가 여기 두 번째 좌측이 제 자리였고, 물론 다른 분이 앉으면 다른 데 앉았지만 요 앞쪽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좀 조는 것도 방지가 되고 좀 마음가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자리에 앉았고, 실제로 지금 131회
130회 고득점 받은 이제 원생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131회 합격자분들도 거의 이 근방에 계신 분들. 예,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러닝메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2월 달에 첫 정규반 수업을 오니까 제 직장 동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던 동료였는데 이제 지금은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그 동료랑 카톡으로 과제한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자기 답안 작성한 거 있으면 같이 올려가지고 비교하고, 그리고 숙제를 누가 더 빨리 하나 내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 수업에 빠지더라도 수업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내용 수업했고 시험 문제 뭐였다 공유해주고, 그래서 좀 러닝메이트가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좀 답안을 끝까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실은 이번 시험을 보고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교시 시험에서 13문제 중에 6문제를 몰랐고, 그리고 3문제를 제하더라도 3문제를 더 써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3개를 선택했는 게 PEB를 선택했는데 그걸 몰라서 테이퍼스 스틸 프레임을 썼고요. 그리고 LCC 현재와 가치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LCC 기본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해 유연높이, 철근 유연높이, 보해 유연높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단어는 알지만 내용은 몰랐는데 그냥 균형 철근비 내용 가지고 좀 섞어서 단어만 바꿔가지고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다 15점, 뭐 16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평균이 18점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내용이 틀린 내용을 쓰더라도 15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모르시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은 아무거나 비슷한 걸로 쓰시는 게,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교시 시험 칠 때 공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문제를 다 쓰고 막 거의 3분의 2가량 답안을 다 작성을 했는데 공해 종류 및 방지 대책이 문제였는데 종류를 제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종류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대제목 1번, 2번 하고 바로 방지 대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 없는데 라고 했는데 대제목을 바꿨어요. 대제목을 종류 및 방지 대책으로 바꾸고 아이템들을 좀 종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몇 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